윤 후보하고는 케미가 잘 맞습니까? 대부분이 후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선거를 치르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제가 좀 그게 좀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당과 후보가 얼마나 케미가 맞을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선거라는 비상시국 내에서야 당연히 당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당의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지만은, 경선 과정 보셨고 지금 후보가 된다면 보셨는데 윤 후보 핸디캡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그 아직까지 정치에 대한 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선거, 떨어지는 선거를 하더라도 선거를 몇 번 치러보면은 표 되는 거 안 되는 거 가리는 게 되거든요, 조금씩. 저도 처음에 2016년에 처음 선거 갔을 때 보면은 저희끼리 하는 업계 용어지만 뺑뺑이 엄청 돌렸습니다. 동네 가면 유지 같은 사람들이 내가 100표씩 들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내일 저기 이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하면은 우리가 당선시켜줄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초기엔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선거하다 보면은. 이제 후보가 한 달 전쯤부터 태도 전환이 좀 있어가지고 표 되는 거 안 되는 걸 가리기 시작했다는 게 좀 진화한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감을 잡으셨다. 감을 잡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걸 빨리 잡겠습니까만은 방향성은 좀 잡고 있다는 생각이고, 이 득표 간표인을 잘 구분 못하면은 전형적인 수성전의 선거를 하게 됩니다. 저희 당에 이제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영남 선거는 항상 경선 때는 오히려 치열하고 공천까지는 치열한데 공천 받는 순간부터는 5대0으로 이기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초기에 들어와가지고 감이 없었는데 빨리 잡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강점인가요? 그래서 후보 메시지도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념적이고 뭐 원래 당에 있던 사람보다 더 오른쪽에 발언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전보다는 좀 실질적인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평가가 달변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도 달변이시잖아요. 네. 근데 조금 다른 달변 같아요. 윤 후보는 술자리형, 이 대표는 이렇게 강의형, 네. 연설형 이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후보는? 이건 사실 자신감의 문제라 봅니다. 요즘 기 이런 말 하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저도 토론 같은 걸 해보면은 화술이나 아니면 토론의 논리성 이런 걸 넘어서는 상대가 저를 압도하는 느낌 이런 게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기가 세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영역일 텐데, 제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토론할 때 보면은 후보가 스킬 면에서는 아무래도 정치 20년씩 하신 분들에 뒤처지는 게 있어도 그걸 압도하더라고요, 기로는. 그게 이제 기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자신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상성에 따라 좀 달라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상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랑 저도 이제 딱 한 번, 두 번 정도 방송 같이 해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했던 경험으로는 이재명 후보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데, 최근에 뭐 성남의 시장에 가서 뭐 감성적으로 북받친 모습 보이고 이러는 것이 저는 지금 타이밍에 내일 만약에 토론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많이 위축돼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고 있다. 어떤 저 흐름이 있는데 약간 수세 국면이다. 오늘도 경기도 일정 취소하고 갑자기 호남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호남에 가서 자기가 표를 다져야 되는 상황이랄 정도로 이제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는 민주당 후보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 윤 후보가 이렇게 그 토론 과정에서 압도하고 그런 거는 좀 농담이지만 왕자 써서 덕분 아닌가요? 저는 그 왕자 논란 같은 경우에도 경선 단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 단계였다면 발생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느 경선 캠프 선거에서나 좀 허접하게 돌아다 보니까 그걸 한 방송에 3번 쓰고 나왔는데도 주변에서 아무도 안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권영세 선대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고 침착하고 네. 그렇죠. 예, 우리 이준석 대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직접 나왔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했으면 선거 이렇게 안 했을 건데 라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선거 스타일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비를 안 하고 공격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전당대회 때도 보면은 사실 당내 선거의 불문율들을 깨고 이제 파격적인 방식으로 나갔던 건데, 제가 만약에 선거 이번에 뭐 나이도 안 되지만 나갈 수 있었다면은 선대위를 안 차렸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당 대표직을 고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뽑은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가 그럼 뭐라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 출신이라서 굉장히 딱딱함이 느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검찰 촉상의 특성이 아니라 저는 정치 신인으로서의 특성을 많이 보거든요. 저도 박 대통령도 모시고 같이 일해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대표들 모시고 일해봤고, 대통령 후보도 유승민 후보 도와봤고 다 하지만은 자기 정치 경험이 자신의 행동을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제가 윤석열 후보를 가끔가다 지지고 볶고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뭐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게 되게 특이한 게, 후보랑 제가 같이 일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지금 정치 초기라서 그런지 조금 유연한 면이 또 보입니다. 제가 만났던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서는. 자주 만나긴 하세요. 전화 많이 하죠. 예, 전화 많이 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유연함을 보여줬던 사례 같은 게 좀 있나요? 제가 이번에 호남 편지를 보낼 때 제가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선거하실 때까지 제가 귀찮게 안 해드릴 테니까 이번엔 제발 우리가 정성을 담아가지고 한번 이거 해보자. 선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뭐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딜이 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은 윤 후보가 강조하는 것도 사람에 대한 신뢰의 측면인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본인 이제 위임이라고 한 것은 사실 어떻게 정권 잡으면 구현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유연함은 있다. 그게 대통령 대항마로 하는 이유가 어떤?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저는 본인의 정치 관성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실패하는 대통령이 됐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특히 YS 같은 경우도 옛날에 특유의 자신감 때문에 뭐 외교적으로도 무리수 많이 두고 이러다가 고생한 경우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폐쇄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대로 항상 대통령이 된 뒤에도 비주류 느낌이 나는 그런 행보를 걸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건 이제 어떤 제도의 문제 그리고 청와대의 문제 이런 거 아닐까요? 그때 사람의 문제가 있거든. 근데 저는 그 제도의 문제 하에서 제가 뭐 박 대통령을 그러면 대통령 되기 전에 모셨을 때는 달랐냐 하면은 그때 오히려 주변에서 박 대통령한테 뭔가 제안하길 두려워했고, 저는 지금의 후보의 모습이 저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 후보가 아예 근원적으로 사람이 달라가지고 조금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를 경험한 게 아직 짧아가지고 본인의 정치 경험이 학습되지 않아가지고 유연한 것이냐는 저도 아직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럼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처음에 공정과 상식을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국가 어떤 비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개인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게 좀 지켜지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자 하는 게 목적인데, 현안과 결부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예를 들어 방역 문제만 본다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어쨌든 집단적 목표 달성이라는 것이 계속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보는 계속 거기서 개인의 권리, 자유에 대한 방점을 찍는 거로 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좀 다를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선거 전망을 한번 해보시면 자신감은 지금 충만해 있나요, 후보는? 후보의 자신감이라는 건 이긴다에 대한 자신감보다 최근에 상승세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등가 떨어졌다가 반등 이제 어느 정도 회복했죠 지금. 그렇죠. 그게 이재명 후보의 최근의 하락세에 대한 낙담과 좀 대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이제 2030에 대한 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지난번에 갈등 상황에서도 네. 그런 확실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네. 반면에 근데 밖에서는 그 갈등 상황에서 윤 후보 쪽 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네. 그 지렛대 삼아서 알받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알박기를 하려면은 더 세게 흔들었겠죠. 아픈 방식으로. 일단은 후보를 흔든 건 맞아요. 선거판을 흔들었고 윤핵관들에게 좀 경종을 울린 거는 제 의도가 맞죠. 제가 그때 선대위 그만두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고 싶지 않다. 대통령은 만들고 싶은데 대통령이 나중에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실패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박 대통령이 구속되던 날 그 결심을 했거든요. 그 뒤로 제가 정치하면은 제가 돕는 후보는 진짜 꼭 성공해서 가게만 바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윤핵관 스타일 전국 운영으로는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정치 실패가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비단 주머니 다 푸셨어요? 아니 많죠. 앞으로도. 앞으로도 필승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비단 주머니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영역들에 있는 게 많고 하루하루를 걸어나가기 위한 아이디어들입니다. 이 선거 막판 한 달 남짓한 기간이 하루가 1년같이 지나가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이슈를 주도하고 하루하루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아이템들을 다 집합하다 보면 선거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런 비판도 있잖아요. 선거 기술자다, 알파가 상술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선거 하다 보면은 네. 어떨 때는 칼싸움도 잘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가서 지휘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건 없다고 봅니다. 선거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가서 나중에 연설도 잘해야 돼요. 나중에.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윤 후보 쪽을 탄압한다고 하는데, 공수처 수사력 구제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공수처 실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저렇게 어설픈가라는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공수처가 소기에 입법 취지하는 매우 다른 양태와 그런 목적을 향해 운영되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